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공시법 시간이죠. 자, 보시고. 일주일 동안 수업 쭉 들으셨죠? 할만하죠? 할만해요. 자, 뭔가 하면 이게 1년간 계획 딱 세우시면 다 붙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올해는 이제 합격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오늘 목표는 합격입니다. 잘 보시고, 일단 오늘 수업이 이제 공시법이고요. 저는 이제 공시법을 강의하는 이제 홍승한이랍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1년 동안. 이제 이 책이 이제 3달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본 수업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 대신에 이제 오늘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 더 설명드릴 사항은, 자, 책을 잠깐 볼게요. 일단 공시법 그랬는데 보시면 첫 번째 법률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있는데, 자,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자, 책을 잠깐 펴주시면 거기, 자, 2페이지 한 펴 보실래요? 이제 명칭이 이제 2개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공간정보회, 흔히 이렇게 불러요. 공간정보법. 2편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 요 2개 묶어서 우리가 이제 공시법 그래요.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시법 이런 법은 없어요. 없고 한 명칭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이고,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일단 자 보시고,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수업 과목이 이제 정식 명칭이 이제 부동산 이제 공시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잘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뭐가 있죠? 부동산. 흔히 말하는 게 이제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이 뭐다? 건물. 그럼 이제 부동산은 2가지. 첫 번째가 토지가 있고, 이제 2번째가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부동산 그랬어요. 부동산이고. 자, 그 다음 이제 공시라 그래요. 자, 공시인데 한자로 좀 여기 이렇게 적어요.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공시. 이렇게 이제. 또 공시란 말은 보세요. 공적으로 널리 보여주죠? 그럼 이제 현행법상 공시제도는 첫 번째는 요거 있어요. 등기라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등록이라는 제도가 이제. 요게 이제 공시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요걸 묶으면 법률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자, 토지를 등기하는 법. 일단 색깔이 좀 이따가.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부를까요?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게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첫 번째가. 요게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 첫 번째고, 자, 2번째는 보세요. 토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혹시, 자, 요거 들어봤나요? 토지대장 들어봤나요? 지적도 들어봤죠? 그게 이제 토지를 등록한 장부예요. 그건 거기 있어요.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이제 법률, 공간정보법. 정식 명칭은 되게 길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주로 이렇게 부르죠. 공간정보법.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토지에 대한 2개 법이고요. 자, 그 다음 건물을 등기해야죠. 자, 그러면 자, 건물을 등기하는 법은 요거는 뭐라 부를까요? 건물을 등기하는 법 똑같아요. 이것도 부동산 등기법. 왠가 하면, 자, 등기 대상은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이 둘 다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고. 자, 그 다음 건물을 등록을 해야죠. 자, 그럼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건축물 대장 들어봤죠? 그거는 거기 있어요. 건축법에. 그럼 이제 요 3가지가 이제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이에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자, 그럼 혹시 보세요. 이제 그거 들어봤어요? 공시지가라는 말? 이제 1월달 중순에 발표해요. 이제. 그럼 그거 이제 보시면 그거는 거기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가 관한 법률. 거기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럼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총 합쳐서요. 총 합쳐서 이제 19가지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뽑아놨고, 특징은 이제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제 공시법 그러면 2개 공부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2번째가 이제 공간정보법. 2개 묶어서 공시법 그러고. 자, 건축법은 언제 공부하죠? 이건 그때 공부해야지.
부동산 공법 시간에. 또 부동산 가격은 언제 나와요? 그거는 거기 나오죠. 학개론 이제. 이게 뭔가 앞으로 우리가 공시가 되게 많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시법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이제 공간정보법. 두 개를 이제 우리가 공시법 그럽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요 두 개가 지금 공시법 그랬죠. 공감은 요 두 가지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그 기능이 공시라는 제도예요. 공시. 자, 그럼 이제 공시가 뭐냐? 한 번 더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우선 이제 이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뭐 줘야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팔고 싶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요 갑이 을한테 자, 토지 대소 설명을 열심히 하겠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요 을은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요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토지를 팔고 싶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약간 부풀린다? 아니면 많이 부풀려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을은 갑이 말해주는 거 믿을 수가 없죠. 고지고대로. 그럼 우리 확인을 해야 돼. 이제 보세요. 을은 두 가지. 첫 번째, 제일 먼저 요 토지에 자, 소재와 지번 정확히 이제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요.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사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물을. 자, 그러면 지목인 전이나 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자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지목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토지 지목 정확히 확인해야죠. 자, 또 보세요. 자, 이제 갑의 토지인데 여기다가 보세요. 자, 우리 계약할 때 면적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토지 면적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또 이거 어때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옆에가 병의 토지다. 그러면 이제 경계 어딘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경계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 첫 번째요. 이제 자, 을이라는 사람은 요 토지에 요거 알아봐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알아봐야죠. 자, 또는 보세요. 갑, 요 토지 소유자가 을인 갑인지 정말로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확인해 봐야죠.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소유자가 이제 누군지 정확히 확인해야죠. 가끔 우리 뉴스에 그런 말 나와요. 자, 보세요. 아파트 임차인이 아파트 팔고 도망갔더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뭐 꽤 있어요. 그런 사건이. 소유자 요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 갑의 토지인데 요 토지에요. 전세권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그럼 을이요. 토지를 사가지고 맘대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요것도 확인해야죠. 자, 또는 보세요. 요 토지에 1억짜리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갑한테 매매대금 다 줘야 돼요? 아니죠. 자, 갚으러 요구하거나 대금에서 1억 빼야 되겠죠. 그럼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매수인 을은 요 토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개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알아봐야죠. 요 묶어 여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를 토지 표시라 부를 거예요. 토지 표시.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자, 을이 이제 요 토지에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저당을 확인해야죠. 여기는 권리관계. 그럼 이제 이 결론 요거예요. 이제 매수인이 될 을은 토지에 대해서 알아볼 사항이 크게 두 가지예요. 제일 먼저 토지 표시 알아봐야죠. 두 번째 저 토지에 요거 알아봐야죠. 권리관계. 첫 번째는 을이 저 토지에 이제 토지 표시가 궁금하면 을은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돼요. 요때가 지적 공부를 봐야 돼요. 이제 지적 공부라 부릅니다. 확인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자, 요 토지에 이제 요 궁금해. 권리관계가. 그때는 을은 저 토지에 이제 어떤 장부를 봐야 돼요. 요게 등기부를 봐야 돼요. 이제 여기서 보세요. 자, 첫 번째 지적 공부에 관한 법률이 요거예요. 공간정보법. 첫 번째.
또 이제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저거예요. 부동산 등기법. 그럼 뭔가 하면 요 두 개 법률은 두 개의 장부로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공시란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지적 공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드린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자, 프린트 보시면 거기 자, 지적 공부 양식 돼 있죠? 보셨어요? 첫 번째 장. 자, 오늘 드린 프린트. 자, 보세요. 자, 명칭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명칭은 토지대장 동그라미 치고 토지대장. 이제 왼쪽을 좀 보세요. 자, 토지의 소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집번은 1590번지. 이 토지가 이제 안양시에 있는 관양동 1590번지 토지입니다. 이제 됐고, 지목은 대, 면적은 6만 736.2제곱미터. 그 네 개를 묶어주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개 다 묶어주시고 동그라미 쳐서 가운데 줄 준 거세요. 토지 표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제 요 토지 알아봤어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을 딱 보실래요? 오른쪽을 딱 보니까 소유자라고 돼 있죠. 자, 소유자 이제 자 밑에 줄 거봐요.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등록번호. 그 등록번호가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자연인들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크게 두 개 적어놨네. 자, 보세요. 왼쪽은 뭘 적어놨어요? 왼쪽에는 이제 토지 표시를 나와 있고, 토지 표시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소유자가 돼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요 토지가 어딘가 하면요. 자, 보세요. 요즘은 개인정보가 많아가지고 이거 함부로 못 보여드려요. 요 토지는 어딘가 하면요. 안양시청 부지예요. 안양시청. 그러니까 이제 소재 지번 나와 있고, 지목은 대, 면적은 6만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네,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안양시청 부지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토지가 이제 어떤 모양인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제목이 이제 지적도 등본이라 쓰여 있죠. 두 번째 장 지적도 등본인데, 자 보세요. 토지 소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0번지. 똑같죠? 아까 앞에 장이랑 밑에 이제 보세요. 그 네모칸 이렇게 돼 있고요. 1590에 대라고 쓰여 있고, 그 이제 점점 찍어 보세요. 자, 왼쪽 아랫부분에 1번 나와 있죠? 자, 그 점을 찾았어요. 1번. 그 다음 이제 대각선 올라가니까 이제 2번 나와 있죠. 이제 3번, 4번, 5번, 6번. 쭉 이으면 토지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네요. 안양시청 부지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옆으로 길쭉하게 돼 있죠. 요게 이제 토지 모양 알아봤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토지 표시 중심장부가 두 개예요. 토지대장과 지적도 두 개 있고. 자, 그 다음 장 가보실래요? 또. 그 이제 줄 준 거 보세요. 제목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이제 하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뜻이에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예요. 그대로 자르면 돼.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 됐고. 자, 밑에 보세요. 옆에 이제 왼쪽. 자, 소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집번은 1590번지. 또 소재 집번 나와 있죠? 그 밑에 이제 자 보세요. 똑같은 그림 그려놨어요. 토지 모양을 1, 2, 3, 4, 5 똑같이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부호라고 돼 있죠. 부호에 1, 2, 3, 4, 5, 6, 7 쭉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좌표라고 돼 있습니다. 자, 1번 점 X축, Y축 잡아놨죠? 2번에 X축, Y축 잡아놨죠? 이게 좌표예요. 문제는 보세요.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자, 문제가 뭔가 하면 요 지역은 좌표로 계산하면 면적이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장점은 뭐다? 정확하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명칭하셔야 돼요. 명칭을 이렇게 되고 하나 이제 확인하셨고, 하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제목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요건요 전국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 하면 서울에서 강남 지역, 수도권 신도시 있죠. 분당,
평촌, 일산 요런데. 또 이제 지방 가면 뭐 신도시 있겠죠? 뭐 그런 데인 장부입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장부예요. 명칭하셔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게 이제 지금 나온 거 지금 3개 나왔죠. 첫 번째가 토지대장, 두 번째가 지적도, 세 번째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걸 묶어서 여기를 지적공부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명칭하셔야 돼. 지적공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 그 다음 장 가보세요. 다음 장 딱 넘어가니까. 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 가로치고 말소사항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게 등기부예요. 등기부. 우리가 과거에 맨날 등기부 등본이라 불렀을 거예요. 정식 명칭이 요거예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 가로치고 이제 말소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뜻이고. 자, 밑에 보세요. 이제. 자, 표제부라고 되어 있죠. 줄 좀 거주시고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이제 뭐라 쓰여 있어요. 토지 표시라고 되어 있죠. 토지의 표시. 자, 밑에 보세요. 표시번호 1번. 접수가 1994년 4월 9일. 소재와 지번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0번지. 똑같은 토지죠? 똑같은 그 아까 봤던 이제 안양시청 부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목원 대. 면적은 6736.2제곱미터 쓰여있죠. 이제 첫 번째 표제부이고, 자, 표제부는 뭘 적어라? 거기 이제 토지 표시 적어놔야죠. 토지 표시.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칸에는 까맣게 돼 있고 뭐라 쓰여 있어요? 갑구라고 돼 있죠. 갑구표는 뭐라 쓰여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쓰여 있죠. 이거예요. 갑구는 뭘 적어줘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밑에 보세요. 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일자 1995년 1월 19일 2334호고. 등기 원인은 여기 매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옆에 보세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밑에 소유자 누구라고 쓰여 있어요? 안양시라고 되어 있죠. 자, 안양시청 부지니까 소유자가 누구예요? 안양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고 이제 갑구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칸에는 까맣게 되어 있고 뭐라 쓰여 있어요? 을구. 을구표는 뭐가 쓰여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밑에 딱 보니까 기록상 없음 돼 있죠. 이 무슨 뜻이에요? 을구에 아무런 소유의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뭔가 보세요. 안양시청 부지죠. 안양시가요. 요 토지담보로 돈 빌렸어요? 그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아셔야 되지. 자, 등기부 구성. 제 꼭대기에는 뭐가 있고? 표제부. 표제부는 뭘 적어줘라? 토지의 표시를. 그 다음 뭐가 있다? 갑구. 갑구는 뭘 적어주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지금 지적공고 등기부거든요? 이거 사회에서 많이 봤죠? 장부 양식을.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지. 자, 보세요. 갑과리 계약을 해요.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요. 장부 다 떼줘요. 이거 다. 자, 보세요. 떼줍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다가요. 이상 없네요. 도대체 뭘 본 거예요? 이거 확인해야 돼, 자꾸. 이렇게 됐었지. 그럼 첫 번째, 등기부. 표제부는 뭘 적어주고? 토지 표시를.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뭔가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 나왔죠? 요 지적 공부에 관한 법률이 요거예요. 공간정보법. 요거고. 두 번째,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요게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이제. 그럼 이거예요. 요 두 개 법률은 두 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공시제도예요. 공시. 알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은 보세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자, 이제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죠. 자, 요게 시험 보러 하시면 12문제 시험 나올 거예요. 12문제 시험 나올 거고. 두 번째 이제 공간정보법이 몇 문제? 요것도 12문제. 이렇게 이제 합쳐서 몇 문제? 24개죠. 그럼 나머지 세법. 세법이 몇 문제 나와요? 나머지 16문제.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럼 우리 시험은 꽈락 제도가 있죠. 공시법, 세법은 꽈락 어떻게 정해요? 꽈락 몇 점? 40점? 그러면 공시법, 세법은 꽈락 어떻게 정해요?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묶어서 얼마 넣으면 돼요? 40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됐고. 자, 이제 또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계획을 세우면. 첫 번째 보세요. 자,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오죠? 12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 보러 가시면 최소한요, 12개 나오면 최소한 10개는 맞추셔야 돼. 자, 최소 몇 개? 최소 10개.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최소 그랬어요. 최소. 제가 작년도까지는 수업시험에 그렇게 썼어요. 12개 나오면 12개 다 맞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깎았어요. 이제 2개. 왠가 하면 여기가 조금 최근에 좀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특징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12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특징이에요. 혹시 학원 오시기 전에 공간정보법 사회에서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들어봤죠? 이거 아무도 모르는 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판례가 없어요. 그럼 이제 봐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법이고 판례가 없다는 말은 시험에 뭐밖에 못 나와요? 법률 조만 시험 내는 거예요. 근데 법률이 양이 작아요.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효작 과목이 요 과목입니다. 이제 공간정보법. 요건 이제 여기서 느낌이, 자, 12개 나오면 일단 10개 잡아놨고요. 본시험 가시면 훨씬 더 맞을 수 있어요. 막 크게 뭐 어렵게 낼 파트가 없어요. 법률 양이 작기 때문에 되고.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등기법 12문제 나오는데 이 등기는 진짜 좀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갑과 을이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갑에게 뭐 줘야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자, 다시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갑에게 대금을 주고 부동산을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아직 아니에요.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뭔가 하면 이 등기는 언제나요, 민법이랑 같이 나와요. 뭔가 하면 이유가 민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등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특징은 되게 어려운 법이에요. 등기법이. 그래서 이제 대신에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함부로는 못 내요. 요거는 이제 12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한 8문제는 기존 기출문제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 시험 나오던 분 또 나온다고요. 요거는 이제 적어도 12개 나오면 한 8개 정도는 맞힐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목표가 요거예요. 공시법, 자, 24개 나오면 몇 개 맞아야 돼요? 20개는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18개. 그럼 이제 하나. 18개 맞으면 몇 점? 45점. 세법 한 100개 맞으면 60 넘잖아, 이제. 60만 나오면 되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좀 어려운 대신에요, 시험 보러 하시면 막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특징이 뭔가 하면 기존 문제에 반복이 많아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에 많이 나온 부분은 많이 보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조금 있더라, 그럼 조금만 보시고. 그래서 뭔가 하면 책을 읽을 때 좀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보시면 돼요. 되고. 이게 이제 우리 법률이에요. 이제 앞으로 공시법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가 공간정보법.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됐고. 그래서 책에서 거기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의 2페이지. 그 파란 종이 옆장 2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쭉 나와 있죠. 목차 나와 있고, 자,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여기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시험 나온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죠. 절대로 새로운 거 안 나와요. 기존에 반복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설명을 드릴게. 자, 첫 번째 그거 보셨고, 이제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첫 번째가 이제 제목이 이렇게 했어요. 이제 공간정보법이다. 특징이 뭔가 하면 특징이 요거예요. 자, 지금 법은 대부분 다 이제 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장. 1장의 제목은 흔히 이렇게 이제 공간정보법 총칙 그래요. 그래서 보시고 요 총칙 파트는 특징.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는 대신에 총칙 파트에서는 요걸 꼭 보셔야 돼. 용어 정의가 이제 가장 이제 그 기본사항입니다. 왠가 하면 흔히 사회에서 쓰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만 정확히 아시면 한 절반은 풀려요. 용어가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요거 다음 시간 볼 거예요. 용어 정의. 자, 그 다음에 2장. 자, 2장의 제목은 이렇게 있죠. 제목이 토지에 등록돼 있어요.
토지를 뭐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죠. 자, 토지 등록이고, 요 파트는 보통 시험 보러 하시면 보통 문제가 한 4개 정도 나와요. 12문제에서 4개 정도. 첫 번째가 이제 요 토지 등록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의 원칙. 요게 최근에 이제 꾸준히 시험 나옵니다. 토지 등록 원칙.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토지 표시를 등록을 해야 돼요. 토지 표시가 크게 이제 4가지가 시험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지번에 관한 거. 지번. 두 번째가 이제 지목. 토지의 경계. 토지의 면적.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시험 나오고,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에서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지번인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 지번 파트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매년 시험 나오다가 29회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5년을 쉬었어요, 이제. 내년에 하나 이제, 요 파트가 이제 시험 나올 차례입니다. 지번에 관한 거. 지번을 어떻게 정하는가. 그 얘기고. 두 번째가 지목. 요 지목은 보통 한 해 2문제 나와요, 이제 우리 지목도 많이 들어봤어요. 뭐 대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지목 정하는 방법. 그다음 이제 자, 면적 경계. 요거는 둘 중에 한 개가 시험 나와요. 그죠? 작년 시험은 면적 파트 시험 나왔어요. 올해는 뭐 나올까요? 경계 나왔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크게 4가지 이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어떻게 정하는지 원칙을 정확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2장이고.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이제 자, 2장의 제목은 토지 등록이죠. 그러면 토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토지를 그러면 어디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게 3장이에요. 3장에 가면 이제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지적 공부. 아까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우지 마시고 자꾸 잘라봐야 돼. 그러면 지적 공부는 무슨 뜻?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예요. 이렇게 이제. 아까 우리 봤죠?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묶어서 이제 지적 공부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요 파트는 시험 보러 가시면 요거 시험 나와요. 이제 그 지적 공부의 이제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요게 첫 번째 문제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이렇게 되겠죠.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요 파트가 보통 이제 한 2문제 정도가 시험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는 뭐 지적 공부의 공개라 불러요. 자, 지적 공부의 공개. 공개 등 그럴게요. 자, 보시고 여기는 타이틀이 보통 4개 오거든요.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첫 번째 요거나 이제 지적 공부의 공개.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지적 전산 자료.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네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타이틀이 4개인데 요 4개에서 보통 1개나 2개 시험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요 뒷부분이 내용이 많진 않아요. 줄일 수 있어. 이제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여기고. 자, 보세요. 요 등록사항의 파트가 보통 2문제 나올 거예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 이제 요 공개 파트. 여기가 이제 보통 1개나 2개 정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파트가 비교적 다른 법보다는 좀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순서 보세요. 자, 2장의 제목은 토지 등록이죠. 3장은 지적 공부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요 이음은 이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럼 그 후에 보세요. 내 토지가 이제, 지목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면적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4장에서 토지 이동 그래요. 토지 이동. 4장의 제목이,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라 부릅니다. 자, 이제 순서 보세요. 법률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개 묶어서 이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고, 그 후에 이제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죠? 그게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이란 말은 토지 표시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불일치하겠죠.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적 정리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되고. 요 이제 타이틀이고,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요거야, 이제.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사유라 불러요. 요게 이제 토지 이동 종류라는 거고. 첫 번째.
요 사유 중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축척 변경이라는 거.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축척 변경. 또 하나 이제 뭐 토지동 신청권자가 누구냐. 그 다음 이제 지적 정리 파트. 이렇게 타이틀이 4개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시험은 특징이 요거예요. 첫 번째 이제 토지동 사유. 요게 문제인데, 요 사유가요. 문제가 나오면 한 해에 2문제 나와요. 안 나오면 또 아예 안 나와. 문제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문제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3년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꼭 나올 거예요. 요 사유 파트가 이제 보통 2문제 나올 거예요. 토지동 종류 물어보는 거. 요 사유 잘 보셔야 되고. 그럼 축척 변경 요것도 이제 뭐 꾸준히 시험 나오고요. 특징은 작년 시험은 여기가 축척 변경이 2문제 나왔어요. 이제 2개. 이제 아마 올해도 이제 뭐 하나 또 나올 차례고. 그 다음 이제 신청은 누가 하는가? 신청권자. 요것도 꾸준히 이제 시험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요 지적 정리가 뭔가 하면 그거 이제 지적 공부를 좀 바꿔달라. 지적 정리 파트. 정리 파트인데 정리 파트가 이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이거 보통 이제 시험 보시면 1개나 2개가 또 이제 그 시험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타이틀 아셔야 돼. 첫 번째가 이제 토지동 사유 종류. 그 다음 이제 축척 변경. 또 하나 이제 신청권자가 누구냐. 신청권자. 그 다음 이제 지적 정리 파트. 그래서 요 4장 되게 중요해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순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고. 자, 토지동 요거는 이제 좀 전에 토지 표시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 보세요. 토지 표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확인해야지. 그게 이제 5장이에요. 5장에서 이제 지적 측량 이렇게. 지적 측량. 자, 그럼 하나 비교. 제목이 지적 측량인데 한번 보세요. 자, 현재 우리 시험이 지금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 측량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지적 측량의 뭐 대상. 이렇게. 또 지적 측량 절차. 이런 게 대부분 시험 나옵니다, 이제. 또 제일 뒤에 가면 이제 어려운 거 하나 있어요. 지적 측량. 제목이 이제, 여기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 그래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무슨 뜻? 가만히 잘라라 그랬죠? 잘라오면 돼요. 자, 이렇게.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해달라. 이게 뭐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 그래서 특징은 작년 시험은 지적 측량 여기서 4문제 나왔어요. 4문제. 그러니까 뭐 이제 올해 시험도 이렇게 될 거예요. 지적 측량 대상, 절차, 적부심사. 묶어서 3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특징은 이거예요. 막 새로운 거 안 나와요. 언제나 기존 문제 반복입니다. 그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 파트를 제가 기존 수업 시간에 이제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썼어요. 12개 나오면은 12개 다 맞으라 썼어요. 새로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작년부터 특징이 여기를 좀 어렵게 자꾸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은 요 지적 측량이나 축척 변경이 있잖아요. 여기가 아주 어렵게 2문제 시험 나왔어요. 어렵게. 다른 거 다 똑같이 나왔고. 근데 아마 올해도 이제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특징은 뭔가 하면 새로운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기존 문제 반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오른쪽을 딱 보면 이제 제2편. 등기법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마저 정리할게요. 자, 등기법이고, 정신명칭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제 부동산 등기법. 여기도 이제 5개 장으로 되어 있죠? 자, 1장. 1장은 이제, 자, 이렇게 등기법 총칙 그래요. 총칙. 총칙이고, 여기는 크게 내용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등기의 의. 등기가 뭐냐. 이런 거 봐야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기의 종류. 세 번째가 이제 등기의 대상. 네 번째가 등기의 효력. 그럼 이제 등기의 유효권.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 말씀드리면 뭐 등기의 의의는 뭐 문제거리는 못 되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등기 종류 있죠. 종류가 이제 우리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한 해 하나씩.
나중에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우리 이게 등기부 보다 보면요. 순위 번호가 1-1번, 2-1번 쓰일 수 있어요. 그걸 부기 등기라 불러요. 종료 이제 부기 등기가 이제 매년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등기할 대상. 대상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등기법에서 등기할 사항이냐 아니냐.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등기법이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파트 특징이 뭔가 하면요. 23회 때 시험이 한번 나오고 23회까지 시험이 매년 나왔었어요. 대상 파트가. 그리고 안 나왔어요.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상 파트는 올해도 또 하나 이제 문제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등기할 대상. 등기할 수 있냐 없냐.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효력과 유효권. 이 파트는 특징이 뭔가면요. 여기는 시험 보러 가시면 보통 우리 시험은요 보통 한 3년에 한 문제씩 나와요. 3년에 한 개. 문제는 뭔가 하면 등기 효력과 유효권이죠. 여기가 이제 문제이고요.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여기가 보통 3문제가 나와요. 어딘가 하면 민법 시험에. 수업은 내가 하는데 시험은 민법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민법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등기할 종류, 등기할 대상 자꾸 보시고, 그럼 이제 효력과 유효권 이건 이제 민법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장은 총칙. 자, 그다음 자 2장의 제목은 2장은 이제 이렇게 불러요 이제. 자, 등기의 기간, 등기의 기간과 설비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등기의 기간이 뭘까요? 우리 흔히 밖에 나가보면 뭐 있어요? 그거 있잖아. 등기소. 그죠? 등기의 기간이 등기소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등기소에 일하는 공무원들 뭐라 부를까요? 등기관 그러겠지. 또 이제 특징은 등기소 가면은 장부가 등기부가 있겠죠. 이제 여기는 3가지예요. 2장은 이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우리 시험은 요거 시험 나와요. 이제 등기부에 관한 거. 아까 봤죠? 자, 등기부 제라편은 뭐가 있었고? 표제부. 표제부는 뭘 적어줘라? 토지의 표시를. 그럼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해서. 을구에는 소유권 이유의 권리. 그거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장은 제목을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3장은 등기 절차 총론. 자, 맨날 하는 말이에요. 등기는 맨날 등기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 총론인데 총론은 뭔가 하면 이제 등기 절차를 다 본다 그 말이에요. 절차 총론. 그죠? 그럼 하나 이제 들어보세요. 자, 절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등기 절차인데 우리 흔히 절차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절차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을이 갑에게 뭐 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줘야 돼요. 문제는 보세요. 자, 매매계약 체결해서 대금 주고 부동산을 넘겨받았어요. 그럼 을은 보세요. 을은 소유 잡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을은요 갑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을 딱 해야 돼요. 신청하면 이제 등기한이 을의 서류를 접수를 받아요. 그 다음 심사를 해요. 과연 이게 이제 등기할 수 있냐면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여기를 이제 등기 절차 그래요. 자,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절차인데 이 절차에서 이제 우리는 뭐만 해요? 우리는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뒤에 자 보세요.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등기관이겠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 신청 파트를 정확히 보셔야 돼. 이제 여기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신청인데, 자, 신청 절차는 자, 첫 번째는 요거예요. 이제 등기 신청 형태를 물어봐요. 어떻게 신청하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등기 신청 형태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원칙은 갑과 을이 등기하러 같이 와야 돼요. 같이 와요. 그걸 이제 공동 신청 그래요.
또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단독 신청. 또는요, 국가기관이 등기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간공서 촉탁 등기 이렇게 이제. 등기한이 직권할 수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형태도 이제 잘라봐야 돼. 어떻게 신청하는지. 형태가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요. 두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정보 및 이제 첨부 정보라 불러요. 자, 이렇게 하세요. 제목은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인데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기서 이제 요 정보란 말 대신에요. 서류 그러면 돼. 여기 이제 신청서와 첨부 서류. 그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해 보신 분들 떠올려 보세요.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딱 줬어요. 그럼 갑이 을에게 이제 어떤 서류를 줘야죠? 갑이 을에게 많이 들어봤을걸요? 등기 권리증 줘야죠? 인감증명 떼줘야죠? 주민등록 등초본도 줘야 되겠죠? 이런 서류가 지금 나와야죠, 서류.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목은 우리 법에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인데 앞으로 정보 대신에 그렇게 하시면 돼. 서류. 이렇게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두 가지가 내용이 어려워요. 양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해요. 세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방식. 등기 신청 방식.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죠. 등기할 때는 원칙은 갑과 을이 등기소에 이제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지금은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메일로 신청하면 돼요. 그거 이제 그 방식에 부릅니다. 이 파트는 뭐 출제 비중은 좀 떨어지고 보통 한 3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여기에요. 신청 파트를 물어본 겁니다. 이제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등기관. 여긴 이렇게 불러요. 이제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절차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 이제 문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두 가지 위주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절차 총론 여기가 내용이 되게 좀 많아요. 좀 이제 총론이 좀 어려워요. 대신에 총론을 잘 잡으시면 강론은 의외로 편하게도 따라와요. 이 구조고 그 다음 이제 자 명칭 다시 한번 보세요. 3장은 절차 총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4장에 이제 표시에 관한 등기예요. 표시 등기. 그 다음 이제 5장은 권리 등기. 자, 4장은 표시의 등기, 5장은 이제 권리 등기고, 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절차 강론 그래요. 자,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강론은 총론 내용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4장, 5장인데 4장에서 표시 등기라고 돼 있죠. 자, 특징이 있어요. 자, 표시 등기는 보통 시험에 한 7년에 한 문제 나와요. 7년에 한 개. 또 속으로 그러지. 이게 한 개 버려. 아니에요. 한 개 나오는데요. 난이도 최하예요. 최하. 고저 주는 문제입니다.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차례예요. 이제 표시 등기 파트. 한 문제 나올 거고. 그럼 권리 등기인데 권리 등기 파트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이제 갑구와 을구 등기예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갑과 을구니까 갑구는 뭐 적어줘야죠? 소유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권리 등기에서 가장 기본이 소유권 등기예요. 요 소유권 등기는 보통 시험에 한 해 3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한 해 3개. 또 3개 나오다가 특징은 작년 시험보다 한 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다시 3문제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소유권 파트. 가장 기본되는 권리니까. 그 다음 이제 용의권 그래요. 용의권. 자, 그럼 하나 이제 물어봐야 돼요. 민법 시간에 용익물권 들어봤죠? 자, 그럼 용익물권은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묶어서 용익물권 그리고 자, 또 하나 이제 임차권도 타인의 물건 사용할 수 있죠. 등기법은 여기다가 용익물권 3개다가 임차권 포함시켜서 용익권 그래요. 요것도 이제 한 해 하나씩 꾸준히 시험 나옵니다. 이제 용익권에 관한 거 되고. 그 다음 이제 현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등기가 이거죠. 저당권. 저당권도 한 해 한 문제씩 시험 나오고 이제 저당권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이하게도 이제 요런 말 자주 써요. 앞으로 이제 구분 건물 그럴 거예요. 요 구분 건물이 뭔가 하면 그거예요. 아파트. 구분 건물도
뭐랄까요. 자주 시험 나온 부분입니다. 보통 2년에 한 번꼴 시험 나오고,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시험은 구분 건물 파트가 문제를 잘못 냈어요. 그거 떴어요. 복수 정답.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매년 시험 나옵니다. 구분 건물.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등기라는 거. 이것도 이제 단골 문제. 이렇게 됐어요. 5장. 자, 권리 등기인데 첫 번째. 소유권 등기. 이 파트가 보통 한 해에 3문제. 그 다음 이제 용의권이 한 문제. 저당권이 한 문제.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 아파트도 한 문제. 이제 가등기도 한 개. 이렇게 치면은 벌써 7문제예요. 이제 앞으로도 계획을 또 막 세울 것 같아. 자, 등기법 5장 7개 나온다. 앞으로 등기는 뭐만 보면 돼요? 5장만. 그러면 큰일 나. 뭔가 하면 언제나 법은 총론을 잡고 강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은 특징이 요거 이제. 총론을 잡아 놓으시면 오히려 권리 등기는 따라와요. 이제. 구성이 이제 3장과 5장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보통 시험 보러 가시면요. 여기 보통 3장 파트가 보통 한 이렇게 나왔고요. 4개 내지 5개 정도 시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총론 3장 파트가. 그 다음 이제 권리 등기 여기가 보통 7문제 이렇게 이제. 큰 문제. 2개만 잘 잡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1장은 출제 비중은 떨어져요. 보통 1개나 2개 나오니까. 대신에 여기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민법 시험에 보통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민법 등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자, 목차 설명드릴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요. 이 제목 위주로 시험 나와요. 제목 위주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책을 보실 때요. 시험 많이 나온 부분은 많이 봐야죠. 시험 조금 나온 부분은 조금만 봐도 돼.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책을 좀 뭐랄까요. 중요하고 안 중요한 미리 좀 선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자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교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제 공시법,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제된 포인트를 잘 이제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